내가 아끼고 모은 돈으로 다른 여자 명품 가방을 샀다고? 그걸 알게 된 날 나는 남편이 아니라 내 인생을 버린 줄 알았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내 지갑을 털어 젊은 여자 손을 잡고 있었다. 그날 난 깨달았다. 사랑은 배신으로 끝날 수 있지만 인생은 내가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걸. 정숙은 아침 햇빛이 비스듬히 비치는 거실에서 휴대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손에 들린 휴대폰에서 출금 알림이라는 문자가 희미한 진동과 함께 떠올랐습니다. 금액을 본 순간 손끝이 살짝 떨렸습니다. 몇 년 동안 조금씩 모아두던 돈이었습니다. 이 돈은 언젠가 아들과 딸에게 따뜻한 생일 선물을 준비하거나 남편과 조용히 여행을 갈 때 쓰려고 모아둔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빠져나갔습니다. 정숙의 가슴은 서늘해졌습니다. 집안은 고요했지만 마음속에서는 작은 파문이 번져나갔습니다. 부엌에서 커피가 식어가고 있는 냄새가 희미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고르며 고개를 들어 현관 쪽을 바라보았습니다. 도영의 구두가 말끔히 정리되어 놓여 있었습니다. 평범해 보이는 구두였지만 그 속에 담긴 세월이 이제는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지갑이 거실 탁자 위에 놓여 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손끝으로 가죽을 느끼며 천천히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카드 영수증이 돌돌 말려들어 있었습니다. 정숙은 마음을 다잡고 펼쳤습니다. 눈에 익지 않은 상점 이름이 찍혀 있었습니다. 명품 매장이었습니다. 그 순간 정숙의 가슴이 조여들었습니다. 이건 뭐지? 정숙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으려 애쓰는 듯 낮고 단단했습니다. 영수증을 손에 든 채 정숙은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30년 동안 살면서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명품을 요구한 적이 없었습니다. 심지어 자신은 늘 세일 코너를 먼저 살펴보고 오래된 옷을 꿰매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영수증 속 브랜드 이름은 정숙이 평생 한 번도 발을 들여본 적 없는 곳이었습니다. 도영이 새 양복을 산 걸까 하고 잠시 스스로를 달래보려 했습니다. 그러나 영수증 뒷면엔 다른 가게 이름도 찍혀 있었습니다. 호텔 레스토랑. 정숙의 눈에 잠시 어둠이 드리웠습니다. 그 순간 서랍 속 어디선가 종이 부딪히는 작은 소리가 들린 듯 했습니다. 정숙은 마음속에서 무언가 꺼져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도영이 출장이라며 늦게 귀가했던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정숙의 입술이 아주 천천히 굳어갔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도영이 들어왔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며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오늘 일찍 들어왔네? 도영은 무심하게 구두를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응, 그냥. 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가만 어색하게 굳었습니다. 남편이 욕실로 들어가는 순간 또다시 휴대폰 알림이 울렸습니다. 정숙은 그 소리를 들으며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오늘은 묻지 않기로. 하지만 이 순간부터 모든 것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커다란 파도가 밀려오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그 파도 속에서 그녀의 눈빛은 한층 단단해지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조용한 전쟁이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정숙은 새벽빛이 간신히 창가에 스며드는 부엌에서 조용히 커피를 따랐습니다. 컵 가장자리에 맺힌 김이 천천히 사라졌습니다. 밤새 단 한숨도 제대로 자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는 영수증과 호텔 이름, 그리고 낯선 향수가 뒤섞여 떠올랐습니다. 정숙은 탁자 위에 작은 수첩을 올려두고 펜을 들었습니다. 어제 남편이 들어온 시간, 핑계, 표정까지 적었습니다. 한 줄씩 글자가 쌓일수록 가슴은 묵직해졌습니다.
그는 항상 늦을 때 이유를 길게 설명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짧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마치 들키지 않으려는 사람처럼 말입니다. 정숙은 펜을 내려놓고 조용히 거실로 향했습니다. 탁자 위 남편의 외투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포켓 안쪽으로 손을 넣자 작은 카드가 손끝에 걸렸습니다. 호텔 키카드였습니다. 정숙은 카드를 바라보며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긴 시간이 흐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때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정숙은 재빨리 카드를 제자리에 넣어두고 돌아섰습니다. 도영이 얼굴을 닦으며 부엌으로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어디가? 정숙이 아무렇지 않은 듯 물었습니다. 회사. 당연한 거 아니야? 도영은 시선을 피하며 냉장고에서 물을 꺼냈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마음을 붙잡았습니다. 남편의 발걸음 소리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구두굽이 딱딱 울릴 때마다 정숙의 심장은 조금씩 쪼그라들었습니다. 문이 닫히고 집은 다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천천히 걸터 앉았습니다. 그 순간 숨이 길게 빠져나왔습니다. 눈앞은 맑았지만 마음은 먹먹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오늘 직접 확인하겠다고. 정숙은 작은 가방을 챙기고 외투를 걸쳤습니다. 거울 속 표정은 어딘가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현관을 나서며 조용히 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겨울 공기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고 느리게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발자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골목길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길 위에 정숙의 첫 추적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택시 창가에 손을 모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가로수 사이로 스치는 빛들이 그녀의 얼굴을 지나갔습니다. 남편의 출근 시간을 일부러 늦춰 자리를 비웠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마음이 묘하게 떨렸습니다. 택시는 호텔 근처 카페가 많은 큰 도로로 진입했습니다. 정숙은 운전기사에게 조용히 이곳에서 내려달라고 말했습니다. 내리는 순간 차가운 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긴장과 두려움이 동시에 몰려들었습니다. 하지만 발끝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숙은 카페가 늘어선 골목으로 천천히 걸었습니다. 골목 입구에서 멈춰 멀리서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숙의 시선이 자동으로 한 곳에 고정되었습니다. 도영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삼켰습니다. 도영은 어딘가에서 걸어 나와 골목 모퉁이를 돌았습니다. 그리고 그와 나란히 걷는 젊은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둘은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자연스럽게 나란히 섰습니다. 그 여자는 정숙이 영수증에서 보았던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정숙의 손이 천천히 떨렸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믿기 어렵다는 듯 그녀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저 가방 내가 한 번도 사본 적 없는 거였는데. 정숙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지연은 웃으며 도영에게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도영은 그 카드로 커피 2잔을 샀습니다. 만족스러운 듯 손등을 가볍게 쓰다듬었습니다. 서로 눈을 마주치는 모습은 익숙한 친밀함이 묻어났습니다. 정숙은 몸이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슴속 무언가가 찢어지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카페 안을 들여다보는 도영과 지연의 웃음소리가 거리까지 번져오는 듯 했습니다. 정숙은 눈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 화면이 흐려졌지만 사진 버튼을 눌렀습니다. 찰칵. 그 소리는 작았지만
정숙에게는 큰 울림이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뒤돌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흔들렸지만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숨을 내쉬며 긴 골목을 벗어났습니다. 차량 소음과 사람들 발걸음 소리가 섞이는 거리 한복판에서 그녀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갔습니다. 그제야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꺼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너무 오래 쏟아부은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숙은 다시 천천히 걸음을 내딛었습니다. 몸은 무겁지만 눈빛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진실을 보았고 이제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속삭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정숙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선 오후, 복수와 해방의 문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집 문을 조용히 닫고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햇빛이 따스하게 깔린 오후였지만 그녀의 마음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외투를 벗지도 않은 채 소파 바로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 쥔 휴대폰이 축 처진 팔끝에서 가볍게 흔들렸습니다. 그 화면 속엔 도영과 지연의 웃는 얼굴이 선명했습니다. 정숙은 휴대폰을 식탁 위에 조심히 내려놓았습니다. 사진을 바라보는 시선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지금 울어버리면 무너진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울음은 나중에 해도 괜찮다고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지금은 기억하고 준비하고 움직여야 할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다시 열리는 소리가 집안에 울렸습니다. 도영이 기대보다 일찍 들어온 것이었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돌려 남편의 발소리를 따라 시선을 옮겼습니다. 도영은 평소처럼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들어왔습니다. 넥타이를 느슨하게 풀어놓으며 말했다가 멈췄습니다. 당신 있었어? 그의 표정은 피곤해 보였지만 그 안에 묘한 여유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식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오늘 회사 일은 어땠어?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고 조용했습니다. 똑같지. 바빴어. 도영은 눈을 맞추지 않고 신발을 벗었습니다. 정숙은 손끝으로 테이블 모서리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가슴속에서 울컥하는 감정이 올라왔지만 지키고 또 지켰습니다. 그래. 단 한 단어 하지만 의미는 무거웠습니다. 도영은 정숙을 스치듯 바라보다 시선을 피했습니다. 정숙의 표정에는 잔잔한 파도처럼 미세한 떨림이 스며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맑고 단단했습니다. 지금 당장은 말하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터뜨려 버리면 모든 주도권을 잃는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도영은 씻겠다며 방으로 향했습니다. 욕실 문이 닫히는 순간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지갑을 꺼내 양복 주머니에서 나왔던 영수증 한 장을 식탁 가운데 올려놓았습니다. 그 옆엔 호텔 이름이 찍힌 사진을 천천히 정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휴대폰 화면을 켜두고 도영과 지연의 모습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거실에는 식탁 위 물잔 흔들림만이 미세하게 보였습니다. 정숙은 소파에 앉아 손을 깍지 낀 채 무릎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그 자세는 기다림이 아니라 선언이었습니다. 오늘 질문하지 않습니다. 오늘 따지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부터 정숙은 잃을 것이 없었습니다. 욕실 문이 열리고 도영이 나오면 그는 모든 걸 보게 될 것입니다. 정숙의 눈빛이 천천히 문 쪽을 향했습니다. 파도가 밀려오기 직전 바다는 고요합니다. 그리고 정숙의 고요는 그 어떤 폭풍보다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정숙은 눈을 감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보고 기억하고 끝까지 갈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안에는 숨소리조차
뚝 끊긴 듯 고요했습니다. 그 고요 속에서 폭발은 이미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새벽 어둠이 가시기도 전에 집을 나섰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볼에 닿았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차갑고 고요했습니다. 옷깃을 여미며 천천히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발걸음은 느리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오늘은 감정이 아니라 증거와 준비의 날이었습니다. 정숙은 미리 검색해둔 이혼 전문 법률사무소로 향했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을 스칠 때마다 예전의 순한 아내 모습은 조금씩 벗겨지는 듯 했습니다. 버스 안에서 자리에 앉아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하지만 떨림 속에는 두려움보다 결심이 더 깊게 박혀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겨울 풍경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이 길을 내가 걷고 있다는 사실이 실감나는 순간 복잡한 감정이 가슴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뒤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법률사무소 문이 열리며 따뜻한 실내 공기가 그녀를 감쌌습니다. 흰와인색 브라우스에 차분한 표정의 변호사가 정숙을 맞았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앉아 가방을 열었습니다. 이걸 봐주세요. 정숙이 내민 휴대폰 화면 위에 사진과 카드 기록, 호텔 영수증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료를 묻어보듯 살폈습니다. 표정이 진지하게 굳어지고 목소리는 단단해졌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증거들이면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어요. 정숙의 어깨가 아주 조금 풀렸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오랜 시간 참아온 무게가 서서히 내려놓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변호사는 명예재산 보호 절차와 계좌 분리 방법을 설명했습니다. 정숙은 차근히 메모를 했습니다. 펜 끝이 종이 위에서 부드럽게 움직였고 그 소리가 마치 새로운 삶의 발걸음처럼 느껴졌습니다. 사무실을 나서며 정숙은 슬쩍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회색빛이 돌았지만 조금씩 미세한 햇살이 퍼지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나약한 아내의 모습은 한꺼풀 벗겨지고 있었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따뜻한 차 한 잔을 시켰습니다. 앉아있자니 손끝이 다시 떨렸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변화를 마주한 용기의 떨림이었습니다. 차를 마신 뒤 정숙은 습관처럼 시장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남편의 양복을 사준 단골 세탁소 앞을 지나며 그녀는 잠시 멈췄습니다. 그곳엔 평소 알고 지내던 세탁소 아주머니가 있었습니다. 정숙은 짧게 인사를 나누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 미소 안엔 오랜 세월 숨겨왔던 존재감이 다시 피어나는 듯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숙은 마음속에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나를 지킨다. 집 앞 골목에 다다랐을 때 바람이 살며시 불어왔습니다. 전보다 세상이 조금 넓게 보였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정숙은 알았습니다. 화가 아닌 의지가 사람을 움직인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이제 더 이상 희생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정숙은 가방을 내려놓고 조용히 주먹을 가볍게 쥐었습니다. 속에서 작은 불꽃이 살아났습니다. 그 불꽃은 격렬하지 않았지만 오래 타오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흔들림 없이 내뱉었습니다. 새로운 전투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전투는 절대 지지 않을 싸움이었습니다. 정숙은 손수 달인 코트를 여미고 집을 나섰습니다. 오늘은 오래 미뤄왔던 가족 모임이 있는 날이었습니다. 과거 같았으면 음식을 준비하고 남편 양복을 챙겨주고 인사 멘트까지 생각했을 자리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그녀는 준비할 것이 없었습니다. 이미 모든 근거는 손에 들렸고 그녀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식당 입구에 도착하자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도영과 조카들, 그리고 그의 누나, 가족까지 자리에 모여 있었습니다.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쉬며 들어섰습니다. 도영이 어색한 웃음을 띠며 일어났습니다. 왔어? 라는 짧고 건조한 인사가 흘렀습니다. 정숙은 대답하지 않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식탁 위엔 여러 가지 음식이 놓여 있었지만 그녀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오랜만이라며 안부를 물었고 도영은 평소처럼 가장의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숙의 마음은 조용히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가방을 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사진 한 장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영수증, 카드 내역, 호텔 키카드의 사진도 차례로 놓였습니다. 가족들의 대화가 급격히 멈췄습니다. 젓가락을 내려놓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가족들을 향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다들 아실 거예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도영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무언가 변명하려 했지만 입술이 굳은 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리고 손끝이 테이블 아래로 움찔했습니다. 조카 하나가 놀란 눈으로 사진을 바라보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도영의 누나는 천천히 표정을 굳혔습니다. 이게 정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영이 더 이상 감출 수 없다는 걸 느낀 순간 어깨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영의 휴대폰 화면에 지연이라는 이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타이밍을 맞춘 듯한 잔인한 알림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사진들과 맞물려 상황은 더욱 명확해졌습니다. 가족들의 시선이 도영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는 한숨을 쉬었고 누군가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그저 가방을 들고 의자를 천천히 밀었습니다. 누나가 정숙을 붙잡으려 했지만 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제가 할 일은 끝났습니다. 그녀는 식당 밖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지만 오히려 가볍게 느껴졌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안에서 누군가 도영에게 목소리를 높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회색이던 구름 속으로 조용한 햇빛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느리지만 확실한 걸음으로 길을 걸었습니다. 과거와 단절되는 순간 어깨가 가벼워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정숙의 마음속에는 이제 단 한 문장만 울렸습니다. 이제 내 인생은 내가 정한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기 위한 다음 단계가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법원 앞 계단을 천천히 올랐습니다. 차가운 돌 계단은 무겁게 발끝을 눌렀지만 그녀의 보폭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손에는 서류가 담긴 가방이 들려 있었고 안쪽 주머니에는 정숙이 직접 정리한 증거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법정 건물의 짙은 회색 외벽이 그녀의 시야에 가득 차올랐습니다. 긴 세월을 버티며 지켜낸 가정, 그 속에서 파도처럼 밀려온 배신과 절망이 이 순간을 만들었습니다. 정숙은 출입문을 밀고 천천히 로비를 지나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법정 안은 낮은 웅성임만이 흐르고 있었고 공기에서는 긴장이 묻어났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시선을 돌렸지만 곧 자신들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정숙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자리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도영은 이미 앉아 있었습니다. 넥타이가 조금 헝클어지고 얼굴 근육이 잔잔히 경직되어 있었습니다. 정숙을 바라보는 눈빛에는 피곤함과 당황스러움, 그리고 자존심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변호사가 서류를 정리하며
낮게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그 모습을 보며 아주 짧게 눈을 감았습니다. 이제 끝내야 할 시간이라는 걸 되새겼습니다.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법적 절차가 차분하게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서류가 오가고 증거들이 제출되었습니다. 정숙의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사실을 설명했습니다. 호텔 출입 내역, 카드 기록, 지영과의 사진, 서류 한 장, 사진 한 장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판사가 정숙을 향해 시선을 돌렸습니다. 배우자의 외도와 재산 유출에 대한 입장, 말씀하시겠습니까? 정숙은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전 가정을 지키고 싶었습니다. 그동안 남편을 믿고 함께 살아왔다고 생각했어요. 목소리는 낮았지만 단단했습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배신으로 돌아왔습니다. 제가 아끼고 모은 돈, 제 시간과 마음까지 다른 사람에게 쓰였다는 걸 알았습니다. 정숙은 손가락을 가볍게 모았습니다. 저는 이제 제 삶을 찾고 싶습니다. 법정에는 잠시 아주 짧지만 깊은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도영은 정숙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손바닥을 가볍게 쥐었다 펴는 동작을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시선은 바닥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변호사가 귓속말로 무언가를 했지만 도영은 반응이 없었습니다. 어깨가 역게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판사는 서류를 넘기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잠시 후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산 분할, 위자료, 책임 인정. 정숙의 손에 쥔 서류가 조금 무거워진 듯 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오히려 가벼웠습니다. 판사가 망치를 내리치자 법정 안에 반응이 퍼졌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숨을 내쉬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도영은 그제야 고개를 들었지만 정숙의 시선은 그를 지나 뒤쪽 문을 향했습니다. 밖으로 걸어 나오며 정숙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차가운 외풍이 볼을 스쳤습니다. 그러나 이번엔 그 바람이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랜 시간 자신을 짓누르던 무게가 조금씩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문 앞에서 정숙은 잠시 멈췄습니다. 가방끈을 고쳐매고 굳은 손가락을 천천히 펴며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작게 하지만 확실히 중얼거렸습니다. 끝났어요. 정숙은 고개를 들고 법원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마치 긴이 지나고 난 뒤 새벽빛이 천천히 번지는 순간처럼 그녀의 발걸음은 거침이 없었고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앞으로만 걸어가면 되었습니다. 정숙은 아침 햇살을 머금은 조용한 골목을 걸었습니다. 법정에서 돌아온 다음 날이었지만 그날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목도리를 여미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기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이런 쓸쓸한 바람에 마음이 움츠러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차분하고 따뜻한 무언가가 서서히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오래 지나치기만 했던 작은 카페 앞에서 멈췄습니다. 창문 너머로 노란빛 조명이 커튼을 타고 흐르고 은은한 빵 냄새가 골목 끝까지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문을 밀고 들어갔습니다. 벨소리가 맑게 울렸고 바리스타가 상냥하게 인사했습니다. 정숙은 창가 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조용히 바라보았습니다. 오랜 세월, 이런 사소한 선택조차 남편의 기분이나 집안 사정을 먼저 생각하던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자신을 위해 고르고 싶었습니다. 따뜻한 라떼 한 잔 주세요. 정숙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단단했습니다. 라떼가 놓이는 순간 따뜻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커피 향이 코끝을 감싸며 마음 깊은 곳까지 흘러들었습니다.
정숙은 두 손으로 잔을 감싸며 조용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동안 참아온 시간들이 흩어지는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아이들이 손잡고 지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엄마가 아이의 목도리를 여며주고 아이는 행복한 얼굴로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정숙은 문득 자신의 딸아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던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아침마다 허둥지둥 뛰어다니며 도시락을 싸고 남편 양복까지 챙겨주느라 바빴습니다. 그 시절의 자신이 떠올라 마음이 저릿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은 아픔이 아니라 지나온 삶을 바라보는 온화한 애틋함이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놓인 작은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니어 커뮤니티 모집 함께 취미 나누고 인생을 이야기해요. 손이 저절로 전단지로 향했습니다. 정숙은 가만히 읽다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QR코드를 스캔하자 모임 신청창이 열렸고 그녀는 잠시 주저하다가 천천히 이름을 입력했습니다. 등록 완료 문구가 뜨는 순간 마음속에 작은 파문이 퍼졌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앞으로는 함께 걸어갈 새로운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커피를 다 마친 뒤 정숙은 자리를 일어나 밖으로 나왔습니다. 햇빛이 부드럽게 내리쬐었고 그녀의 그림자가 길게 이어졌습니다. 정숙은 가장 가까운 미용실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유리문 너머로 밝게 웃는 머리 디자이너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숙은 문을 열지 않고도 이미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오래 묶었던 머리를 풀고 새롭게 다듬을 것입니다. 걷는 동안 얼굴에 잔잔한 미소가 스며들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를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생하기 위해 존재하는 삶도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스스로의 시간을 되찾고 있었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 사는 거야. 작은 속삭임이 바람 속으로 흘러갔습니다. 정숙은 고개를 들고 햇빛을 맞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그녀의 발걸음은 더 가볍고 더 자유롭고 더 당당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앞에는 길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펼쳐져 있었습니다.